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어낸다. 평일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오늘도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 보시죠. 이제 21 쉐어지도 XRP 현물 ETF를 준비시키고 있죠. 완전한 런칭은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조만간 시작이 되겠네요. 11월 28일부터 XRP에 대한 스팟 ETF가 하나 더 뚫리게 되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21 쉐어즈랑 위즈덤 트리 아직은 보류 단계에 있지만 조만간 라이브 상태로 완전히 바뀔 것이고 아직까지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점점 XRP 현물 ETF에 다양한 상품군들이 추가되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겠죠. 나스닥에서도 5개 광고를 실으면서 21 쉐어즈의 움직임을 축하해주고 고대하고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이끌고 있는 50개의 크립토 인덱스 상품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코인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체킹하자 말씀을 드렸죠.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요 정도가 한 탑5 대열 안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추가가 됐습니다. 헤데라가 들어왔고 그 밑에 멘틀, 비체인, 플레어도 들어왔네요. 세이, 이뮤터블 X, 에이프코인, 신세틱스, 라이브피어, 엑시 인피니티, 코백스 파이낸스, 아카시 네트워크까지 좀 다양한 상품군들이 들어와 있는데 헤데라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인 탑5, 탑10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무엇보다 XRP와 스텔라 루멘이 그대로 상위 포지션에 들어와 있다. 아직까지는 좀 요 정도가 메인인 것 같아요. 도지코인까지, 에이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요 정도에 초점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방금 스텔라 루멘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US 방코프라고 하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과 함께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스텔라 블록체인을 채택을 하면서 이 기반으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를 하고 있다. 방금 언급드린 US 방코프 미국의 5위 은행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역시나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뱅가드 안 봐도 비디오죠. 그들이 지금 연준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US 뱅코프와 스텔라 네트워크의 합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 나오면서 예측을 번복하고 있다. 연준 12월 금리 인하 전망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다가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도 FOMC 회의가 있죠. 각각 25bp씩 금리 2번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포션이 바뀌고 있는데 12월이 밝았을 때 QT가 종료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QE가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포지션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선물 말고 현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JP모건이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활용한 연동 상품까지 준비시키고 있네요. 상승 무제한, 손실 최소화라고 해가지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뚫고 있는 거죠. 물론 이 IBIT, 블랙록의 현물 ETF 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역시나 손실을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슬슬 JP모건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다, 쓰레기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담보대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빠르면 연내 안에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과거부터 JP모건은 JPM 코인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담보대출도 준비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규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디뱅킹 문제가 컸었다. 초크포인트 2.0도 기억을 하시죠? 점점 규제기관들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이런 금융기관들 또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팔 역시 미국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포용하고 있는 6가지 정도의 암호화폐 한번 체크해보고 가야 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솔라나, 치에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PYUSD,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XRP는 품고 있진 않은데
많은 곳에서 다소 제한적인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지코인이나 XRP 같은 이런 코인들도 충분히 들어가겠죠. 아무쪼록 페이팔에서 이번 휴일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얘기하는 거겠죠. 뭐 비트코인을 페이팔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서 뭐 10만 달러 상당의 경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페이팔과 같은 과거부터 만들어졌던 이 핀테크 회사들이 점점 암호화폐를 품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또한 볼리비아 역시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수탁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채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볼리비아 역시 시중은행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대출까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결국에 비트코인 역시 초담보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서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EC에서 최근에 말한 것처럼 이제 2025년 규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거래소 상장, 이 세이프 하버 기준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 뭐 한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통과가 되게 되면 정말 빠르게 암호화폐 생태계가 실생활에 들어오지 않을까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이프 하버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만 충족을 하면 일단 한시적으로 이 규제에 대한 면제, 완화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조금 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의 제도다 봐주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지니어스법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가 돼줘야지만 우리의 포트폴리오 친구들이 유틸리티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 점점 또 움직이네요.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델라웨어주에 신청까지 했잖아요. 본인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한도를 100만 계약으로 대폭 상향하고 있다. 기관들의 니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지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 한도를 늘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거래량은 급증하면서 결국에 가치 반영이 될 코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조정을 기회로라고 하면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죠. 캐시우도 역시 꾸준하게 디지털 자산주를 매수하고 있네요. 그들이 사들였던 주식을 보니까 잭도시가 운영하는 블록이라든지 서클, 코인베이스, 비트마인까지 꾸준히 최근에 매수를 했죠.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은 지지부진한 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쩐주는 모건 스탠리, 시티뱅크, 찰스 스왑,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완전히 인수했죠. 이런 자본들이 들어와서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운용금의 주요 출처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메타플래닛 역시 1억 3천만 달러 추가 대출을 하면서 비트코인 매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타플래닛이라든지 스트래티지 계속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고 CB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좀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병렬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런 주식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현물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또 1000만 개 정도 추가 발행을 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봤을 때 시가총액이 1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크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출시 1년도 안 됐을 때 벌써 상위 10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극이 됐고 1빌리언 10억 달러 시장 규모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총 12억 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탑10 안에 들어와 있다. 물론 뭐 테더라든지 서클사가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굉장히 크지만 페이팔 USD도 보이죠? 이제 RLUSD도 가시권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리플 원장 위에서도 꾸준하게 주조가 돼서 채택이 되고 있다는 거 XRP의 실사용 확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기관이 나오네요. BIS 국제결제은행이 MMF라고 불리는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 급성장에 대한 경고 사인을 좀 주고 있죠. 유동성 전염 위험이 부각될 수가 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다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쿨타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역시 CBDC의 세상,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이 연결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뒷단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 바라봐 주시면서 꾸준히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